자, 계속해서 이제 11번에 보실까, 이제 휴업. 자, 휴업도 이제 언제 휴업하느냐, 그리고 전자문서가 되냐, 안 되냐, 항상 나오는 문장이 꼭 있습니다. 자,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연장, 변경 신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중개업할래요? 재개 신고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 우리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잠시 쉬는데도 등록증 냈다가 재개 신고할 때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은 영업 안 할 겁니다. 등록증 가지고 오세요.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아예 회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만 그건 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은. 근데 주된 사무소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휴업, 다 폐업. 이 정도로 황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괜히 분사무소 대놓으면 이거저거 피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대래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휴업은 별표가 20, 30, 50이 있습니다. 안 틀리고 별표 20이다. 요거는 많이 내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30이고요. 명칭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만 별표가, 그리고 자, 등록증, 자격증 말고기입니다. 이런 놈들은 별표가 50으로 약간 쓰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1번은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지금 여기 틀린 겁니다. 괜히 또 디귿번부터는 옳은 것 찾고 계시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꼭 의도적으로 냅니다. 틀린 거 고른다. 저 틀린 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꼭 빨간색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나 먼저 틀린 걸 정말 골라볼까? 1번. 자,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그렇죠.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등록증 싸들고 방문해야 되니까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고 재개 신고는 가능하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기업번은 옳으니까 여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저기 1번, 2번은 벌써 틀렸구나입니다.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모 보시가요. 휴업. 하나가 이상합니다. 휴업하고 폐업 신고가 모두 간판을 철거해야 되니까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뭐만요? 폐업만 간판 철거하지. 휴업은 사무소 유지해야 되고 간판도 유지해야 됩니다. 잠시 쉴 거니까. 그래서 니은번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야 돼.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다로 압축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분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아주 정확합니다. 법전에 얘기는 없는데 이게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휴업이나 제일 싸다고 했는데 폐업이나 변경 재개 신고는 바로 이제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령 별표가 그 과태료가 30만 원입니까? 아니요. 얼마요? 20만 원. 안 틀리고 나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30이다, 50이다, X다, 제일 싸다, 20이다 이러셔야 됩니다. 뭐 이유는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법전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니은번하고 니을. 답은 몇 번이다? 4번. 아주 까탈스러우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인장 등록으로 보실까? 인장 등록. 도장을 등록하십시오. 확인설명서, 거리가세에 아무 도장 찍지 마십시오. 라고 등록하고 그 도장으로만 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크기가 있습니다. 7mm에서 얼마라고요? 그 다음에 30mm 이내. 7을 10으로 30을 40으로 바꿔서 기출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틀렸적입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한테 무슨 7이고 30이냐고 입니다. 아주 중문만 해도 되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꿨습니다. 바꾸면 어떻게 해요? 7일 이내.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등록 기준 갖춰라. 그리고 이제 법이 달라요.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우리 부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뭐라고요?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계입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도장파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인은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사무소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주재사무소. 라고 꼭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라고 했는데 12번 보실까요? 자, 인장 등록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는 사용할 인장이나 그 다음에 신고서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에다가 날인할 거니까 자, 첨부를 하지만 이제 법인이 개업공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제출로 가름한다. 1번은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과 법인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1번이 맞았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에 보실까요? 자, 법인은 우리 법인이 무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까? 주민등록 법률입니까? 아니죠. 그럽니다. 그러면 대표자입니까? 그럽니다.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 규칙이었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바로 인장을 그리고 제출을 인감증명서를 떼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장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떼다가 제출해라 등록관청 얘기입니다. 자, 2번 X.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자, 인장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아닙니다. 7일 이내에 지체 없이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여기다 열흘이래. 여기는 7일 맞습니다. 3번도 X.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할 경우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럼 어디요? 주된 사무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출제 1순위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는 기업공사는 소속 공인사는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입니다. 사무소 문 닫고 그리고 사무소 쫓겨나고 죄가 아주 큽니다. 무슨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도 X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에 그냥 비밀 준수는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밀 준수 형벌이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런 의사 표시하기 어려울 건데 그때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의사 불벌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비밀 준수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을 잘 보실까요? 의뢰인은 고소가 있어야 아니죠. 그입니다.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반대 의사가 있었을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무슨 친고죄냐고입니다. 우리 법령에 친고죄 없다. 그입니다. 의뢰인은 고소가 있어야 유사해 보니까 1번도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 교육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다. 오히려 처벌하지 않아도 여기 이제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X죠. 그리고 자, 휴업등 아예 폐업을 해도 직무를 떠나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덤 갈 때까지 얘기입니다. 무슨 비밀 그렇게 많다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있다고 있습니다.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그리고 털어놔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나중에 뭐 국회 등에서 끌려갔을 때 나중에 선수하고 거짓을 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털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학년 그러면 X. 따로 이제 뭐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같은 제재는 여기는 규정 없고 물론 이제 징역이나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비밀 준수로는 따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4번째가 이제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 하셔야 되겠네요. 앞쪽 뒤쪽. 그 서식도 자꾸 물어봅니다. 서식에 이전용, 취득용에 뭐가 기재되냐입니다. 아주 매수인 쪽에는 줄기차게 희망, 바라고 오니까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했을 때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그리고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기입니다. 그리고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입니다. 자, 이미 내봤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업무 수행했냐고 그냥 개업하고 중개 의뢰인의 약속 서류입니다. 우리 이거 지키자. 그런 게 바로 전속중개 계약이니까 업무 수행했다.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해야 된다? 업무 처리 상황 공개도 해야 될 거고요. 7일 이내에 거리정보 망 또는 일간신문에 바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이내? 7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만하면 7일에 2배, 2주 이내에 한 번 이상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 통보는 계속 입니다. 언제까지? 거래가 끝날 때까지. 또 거래가 끝나게 되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약금 2개입니다. 다른 그리고 소개안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냈을 때 50% 내에서 바로 소요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우리는 그것만 청구해야 되고입니다. 거기는 위약금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등록 주소 공개 안 하면 나머지는 죄다 업무정지 비공개 요청이 있었을 때 공개하시면 오히려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나 성명 같은 거 공개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된다 하기입니다. 공시지가 공개할 필요 없다 임대차 하기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라고 했는데 한번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14번입니다. 1번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망과 일주일 아닌가요? 망과도 이상합니다. 자,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2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7일 또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망 또는이지 망과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그리고 두 군데가 아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실까요?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취득 관련된 조세는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공법상 뭐 이용제한 거래교주도 임대차는 필요 없을 거고. 자, 2번이 아주 정확합니다. 자, 2번은 정말 임대차는 필요 없죠.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3번. 업무 처리 상황은 의뢰인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안효계입니다. 잊어먹을 만한 효계입니다. 얼마? 2주. 일주일 때문에 틀렸네요. 여기는 서면은 맞는데 2주가 맞다. 3번 같은 거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한다고요. 그림도 봤는데 아니요.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왜요?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X. 그리고 5번에 그 비용이 맞는지 볼까요?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사가 소개한이 50%입니까? 각입니다. 답안 갔는데 그입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50% 내에서 그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하려. 아예 안 해주니까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대문 앞에 방 있음, 대문 앞에 집매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50%. 소개한 상대방은 얼마요? 위약금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누가 매도 매수인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도 번지수가 잘못됐네요. 위약금이지 무슨 50%냐. 소개한 상대방이 다른 개업공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했을 때 하고 소개는 바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알 거고, 자 14번은 바로 이제 여기는 2번만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도 반드시 나오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제 500명 가입 이용 신청했던 500명. 자, 여기는 모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개 이상 2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몇 명 이상이라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얼마다 여기는 30명이다입니다. 그리고 개업공사를 모집해야지 무슨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사. 거기도 이제 기사를 또 기능사냐 기사인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몇 명? 1명입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1명이지 거기는 개업 1명이 아니어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설비 확보해라.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30일, 3개월, 1년도 중요하고요. 지정 주소는 고운정 해일 하여야 한다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인가 망 설치는 아니면 1년인가 이제 또 2년이라고 속이겠네. 그입니다. 1년 이내 해일 하면서 봤을 겁니다. 꼭 전체적으로 한 문장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틀린 거래요.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보실까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 신청할 때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여기는 맞습니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정 신청할 때 아니요, 입니다. 그때는 500명, 1명 모아라 이런 소리만 하지 설비 늘어터지니까 속 터지니까 용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다. 입니다. 운영 규정은 지정되고 나서 3개월 따로 줍니다.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제정하지 무슨 지정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이냐고 되지도 않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번 틀렸습니다. 자, 기업번 틀리면 1번, 2번이 정답이요. 개인도 잘못하면 3번, 4번으로 갈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기억 맞아요.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모 보실까요? 지정서는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입니다. 그럼 운영규정. 그럼 얼마래요? 14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확인할 게 많아서 과로사신다고 30일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자, 니은번도 틀렸네요. 그럼 나란히 경련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실까요? 자, 사업자는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맞고요. 지장이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죠. 입니다. 국장 맞고 설비 확보하는 거 맞고
자, 지급번호 맞았습니다. 1번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렇죠. 거래정망을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해일할 때 1년 맞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될 수 있다는 게 맞고, 뭐 지정 취소 하야한다. 왜 틀렸기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이 틀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째가 이제 뭐 확인 설명, 뭐 안 내볼 수가 없을 거고요. 언제 확인해서 설명하냐. 뭐 이런 것들은 꼭 내는 문제니까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오늘 한번 바로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중개대사물에 대한 자, 설명이 맞는지 볼까요? 관한 사실관계나 권리관계, 아니면 토지용계, 공법관계를 거래 당사자한테 성실 정확하게, 여기서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 쌍방인데 양도도 있고 그리고 취득도 있고 입니다.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입니다. 매도인 자기 물건을 모릅니까? 50년 갖고 있었는데 그입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리진 누구라고요? 취득 의뢰인. 이런 식으로 여기 많이 나갑니다. 뭐 양도, 쌍방 그러면 금방 눈에 띌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안 맞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래요. 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확인 설명할 사항, 그럼 수도권 터벽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아니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해라. 국장은 서식이나 정해라. 이럽니다. 2번도 X고 여기입니다. 3번에 보실까요?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나 세율은 설명을 해야지만 맞쪽입니다. 퍼센트입니다. 우리 서식도 퍼센트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시험하고 달라입니다. 아래 볼까요? 세액을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계산기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취득세 4%네요. 뭐 조정에서 2개네요. 자, 그러면 또 8%네입니다. 세 번째가 또 조정이네요. 12% 얻어맞게 생기네요. 428이고 4310이니까 세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고 그 퍼센트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뭐 세무 전문가냐? 이럴 겁니다. 금액 잘못 설명하다가 틀리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매도, 자, 임대의뢰인에게 잘 나갔습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 답 여기 있다고 또 수정하시고 4번으로 콕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끝에가 틀렸네요.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정말 어이없지만은 하여야 한다. 많이 뇌봤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 봐. 그러면 정리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하여야 한다 때문에 X.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지금 바뀌었을 건데요. 서면은 제시했지만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나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가 400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만 안 했으면 250. 자, 250이었습니다. 자, 400, 400이었다가 250, 250 그리고 500개입니다. 하나만 안 했을 때는 반토막이다, 250이다. 이거 잘 바꾼 것 같아요. 이미 바꿨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더 틀렸고 몇 번이 맞았고 3번이 맞는 정답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증이도 이제 항상 내는 쪽이니까요. 바로 이제 매매 알면 초과판단.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4개입니다. 올해 이제 3학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4대 3이었는데 이제는 4대 6이억입니다. 마지막은 일반인의 금쟁이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3학년 갑니다. 청소를 그리고 직접상방, 맨날 직접상방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그리고 부당단체 업무라고 해갖고 이제 몇 개라고요? 부당단체 업무계입니다. 몇 개? 총 다 해서 또 3학년은 바로 6개 교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세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구성하여 계입니다. 뭐 중개를 막 제한하거나 계입니다. 공동 중개를 제한했을 때입니다.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자, 구성 외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것, 담합하는 것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세요? 그리고 5개, 뭐 제한차별, 유도, 방해, 강요 이렇게 5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금쟁에는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정말 보호해야죠. 우리 업무를 방해하는데
등이니까 소속이나 중개 보조나 업무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면 영업방해, 만약에 문제되면 고소할 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학년 3반이 입학식 거예요. 매도 매수인도 입니다. 17번째 볼까요? 33조에 규정돼 개공사 등의 금쟁인데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자, 매매 아닌데 임대업인의 교환이나 임대업은 금쟁인가 아니죠입니다. 매매 하나만. 그 매매 하나만 정말 매매한다고 있습니다. 자, 기업본 보실까요? 자, 중개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 금쟁이 아니네요. 자, 임대 때문에입니다. 자,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매매업만 금쟁이다.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니은본 조심해야 됩니다. 합의이익입니다. 아니면 강요 받았냐고 입니다. 초과에 받은 경우 결과가 달성돼야 됩니다. 목적이 실현돼야 됩니다. 니은본 보실까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기로 합의를 했대요. 아직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환은 이미 늦어서 거기도 초과해서 받고 반환하는 거 여기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도처리 난 것도 받으면 거기도 금쟁이고 여기는 아직은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은본도 안 들어가. 그러면 1번, 2번 이런 거 이미 틀렸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 보실까요? 매도인과 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이네 여기입니다. 일방대리는 괜찮은데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손해 입히니까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볼까요?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금쟁이 맞네요. 금쟁이 맞습니다.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그럼 금쟁이 아닐 건데 일방 대리니까 다음번에는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날 여기 낸다입니다. 또는 다른 기업을 통하여 그리고 중개 의뢰인과 이런 것들은 간접 거래로 괜찮다는 겁니다. 꼭 문장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임대주택의 임대라고요? 아니요. 임대주택의 매매를 중개해야 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어려웠을 건데 안 들어가고요. 자, 미음번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입니다. 천부당 만부당 때문에 3학년 3번 아까 부당단체에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하다 이렇게 부당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득 괜찮다는 겁니다. 부당한 게입니다. 막 2억을 한 3, 4억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2억을 한 2억 1,000만 원 그런 건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높게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기도 아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현저하게 폭리 정도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보증 설정도 정리를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감이 꼭 되니까요. 18번째. 먼저 우리 시험 문제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게 이제 요 책임이 보증 설정이니까 보증 설정해라. 사고 치고 배만 들들 거냐. 보증 설정 그리고 이제 해서 신고해야 그래야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인데 옳은 것 틀린 것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보증 설정을 언제 할까요? 자, 보증 설정 시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보증 설정할 시기. 자, 등록증 때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또 분사무소 때는 신고 때 해라. 아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시기는 이제 여기는 등록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이건 잘 안 내는데 등록 통지 받고 그러니까 등록 받고 등록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업무 개시 전 그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업무 개시 후 즉시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후 즉시? 전에입니다. 후 즉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변론 문장을 다 만들어냅니다. 업무 개시 후 즉시. 자, 그러면 이게 또 맞나? 시험장에서도 2박 3일 고민하실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하여야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이제 금액은 잘 시험 문제가 좀 약간 뜸합니다. 자, 금액.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부칙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개인들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부칙 자격증 없다는 부칙은 얼마라고요? 1억. 분사무소도 1억이네입니다. 여기는 자, 1억 이상. 자, 1억 이상을 바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제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법인. 하여튼 이런 법인 이제 속세격입니다. 첫 번째 주사무소. 자, 주사무소는 얼마라고요? 2억.
그러니까 분사함수가 3개다 그러면 5억이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있네. 막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들어있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쳐도 대형사고 찍었다 따블이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1억. 이렇게입니다. 5개. 그럼 5억에다가 7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특수한 법인이 있는데 농협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법인 그입니다. 특수법인인데 바로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동조합 제가 그냥 지역농협이라고 쓰겠습니다. 단위조합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걸 또 이제 무슨 2천이다 500이다 했는데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원만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여기입니다. 20분의 1이네요. 자, 바로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뭐 2천이다 아니면 500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여기다 또 1억이다 2억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바로 1,000만 원 이상 그런 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경 설정. 자, 변경 설정 공탁금 착고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변경 설정은 언제 아무 때나 자, 변경 설정에서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변경 설정에서 신고할 건데 바로 만료일이 아닙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효력 기간 중이면 아무 때나 12월 31일까지 6월도 7월도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도 다 만료일 재설정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까지 그러면 X 기억하십니다. 왜 참어?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다시 설정하는 재설정 얘가 이제 만료일입니다. 우리 뭐 자동차 보험 끝나간다 꼭 참고 있다가 만료일까지 이럴 겁니다. 이렇게 만료일까지 여기가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고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협회 같으면 바로 다시 설정했네요. 협회가 알려줄 거고 그입니다. 그럼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금 지금 계속 내네요. 자, 손해배상금 이렇게 손해배상금은 자, 언제 손해배상금이 만약에 지급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로 나누라 그입니다. 첫 번째 보험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자, 공제는 그리고 1,000만 원밖에 안 빠져나갔는데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느라고요? 여기 뭐 가로해 놓고 얼마게 15일. 자,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 다시 가입. 뭐 새로나 같습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금액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증 설정 이런 거 얼마? 보험을 1억. 아니면 또 공제를 1억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천 빠져나갔어도 1억이다. 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탁은 현금이 남아있잖아요. 공탁금 뭐요? 자, 15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자, 15일 이내 보전. 이렇게 15일 이내에 채워넣으라 보전. 입니다. 메꿔 넣는 걸 보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채워넣는다는 보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탁은 횟수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모차자가 사망했는데 얼마라고요? 3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를 제한하는데 3년 안에는 5년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3년 이내는 횟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횟수 제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설명도 해야 될 건데 다 끝났을 때 완료 전이 아니라 완성된 후에 보장되는 금액 등 그냥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보증기관의 소재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되는 금액 등 얼마냐 입니다. 소재지는 보증기관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종목은 아니다 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제재입니다. 제재가 이제 보증 설정하지 않았을 때 등록 주소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조치라고 나올 겁니다. 거금 공선할 때 그 손입니다. 보증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 있다. 등록 취소. 그나마 이제 정말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이지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다입니다. 게을러서 보장되는 금액 등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얻어맞고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내보진 않았지만요. 자, 신고 안 했다. 보증 설정하고 신고 안 했다. 바꾸고 신고 안 했다. 재가입하고 신고 안 했다. 여기는 업무정지, 별표 2개월입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옳은 거니까 조금 까다로우니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한번 18번째 보실까요? 자, 손해배상 책임 설명주에서 옳은 거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중개가 완성된 후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보증 종목
아닙니다. 완성된 후는 맞았습니다. 보증 종목이나 보증보험료 아닙니다.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아니고요. 종목 3개를 다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기관 하나만 입니다. 저는 공제 가입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 아니오입니다. 보장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보증을 변경할 수 있으면 맞고요. 근데 만료일까지 변경하고 신고할 수 있다. 아니요. 언제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꼭 이런 소리를 속입니다. 그 다음에 열흘 이상 하네요.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럼 15만이면 문제 되냐고 열흘 이내 아닙니다. 여기는 15일입니다. 자꾸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개업공사가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면 공제금, 공탁. 자, 이런 거 정말 어이없을 건데 공탁금이지 무슨 공제금. 공제금, 그 다음에 보험은 바로 찾아갑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차표참은 찾으러 가잖아요. 아주 쏜살. 그 다음에 5번을 보실까요?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게을러서입니다. 제재, 서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맞고입니다. 별표도 30으로 별로 안 세고. 답은 몇 번? 5번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자. 자, 계약금 안 돌려주네요. 누가? 매도인이 또는 임대인이 오히려 본인이 잘못해놓고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쌍한 매수인, 불쌍한 임차인. 이 사람 보합시다. 그럼 주지 말고 맡깁시다. 예치.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예치 명의자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하고 명의자, 공금 신체 보관 별로 몇 개요? 6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치 기관은 개업 공인주사는 빼라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 그러면 공금 신체 보관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내봤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시험 문제 냈었고 또 내볼 만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행해서 중간중간에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매도인이 맡깁시다. 임대인이 맡깁시다. 그러겠죠. 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만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 분리하지 않았을 때, 약정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동의 없이 막 인출했을 때 4개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정말 잔금도 포함하죠.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전히 다 끝났을 때까지입니다. 잔금 치르고도 다음 주에 물건 넘어가고 자 이러면은 계약금을 계속 중도금 잔금을 남겨놓읍시다. 맡깁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제 개업공사가 아닌 우리 대통령 명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안 이상합니다. 예치했을 때는 실비나 하여튼 뭐 제재가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인출해도 괜찮습니다. 약정이나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여기는 이제 우리 개업권사가 아닌 대통령이 자는 여기는 있다 없다. 바로 이제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3번이 바로 이제 엉뚱했네요. 3번은 따로 분리할 관리를 하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개업이 아니면 관리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9번은 이제 3번이 바로 이제 정답. 자, 3번이 정답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우리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 정말 제재가 없습니다. 동의 없이 인출해도 제재가 없다. 제재가 오히려 없는 게 맞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별표 이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라고요? 자, 그 업무 정지가 이제 별표 1개월. 1개월의 제재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틀리고 꼭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에 한번 나오실까요? 중개보수도 이제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중개보수 주택은 얼마, 매매하고 교환, 0.9에서 시도의 조례. 그리고 요율 자체는 뭐 내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주택 외에는 0.8개입니다. 막 금액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의 조례. 그리고 주택 외 0.9에서 금액 묻지 않고 임대차도 포함하고 0.9에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적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엌, 화장실, 욕실 등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매 교환은 얼마고요? 0.5, 0.6인가 0.4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0.55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고? 0.4. 아예 요율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금액 주고 계산해 보시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환은 높은 금액만, 그리고 독립 3번이면 반드시 뭐라고요? 매매 하나만입니다. 주상, 복합, 건축물 2분의 1 이상이냐, 2분의 1 미만이냐, 주택 부분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실비는 한 사람, 확인은 누구 확인했으니까, 매도인집을 확인했으니까 매도인이,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금방 보셨던 19번, 이놈은 누가 보장되니까 매수인, 매수인이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분양권 전매 같은 것은 어떻게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거래 당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하고 그리고 전매했으면 여기는 총 분양대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을 한번 와보실까요? 중개보수하고 실비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건 뭘까요? 자, 1번 보실까요? 자,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여기 정말 우리 시험에 제일 1순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맞는지 볼까요? 주택의 소재지 아니죠입니다. 무슨 주택 따라가. 그러면 여러 군데라서 난리가 날 거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뭐라고요? 사무소 하나만 게입니다. 1번에서는 복잡하지 않게 사무소, 우리 벽에는 사무소 시도의 조례, 거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라고, 하나 가지고 받아라입니다. 서울 물건이라 해도 대구에 있으면 대구광역시 조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사무소 따라가. 분사무소도 사무소 따라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X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중개거래는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 등이 해제되면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정말 정확하죠. 중개의뢰의 잘못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 매도인 잘못이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누구 잘못으로 몰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얘기 없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동일 남았습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 1번, 동일한 당사자 2번, 정말 세봐야 됩니다. 동일 2번만 나오고 매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맞네요. 자,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완성됐을 때에는 임대차만 아니죠입니다. 뭐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매매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매매한다고 받는다고입니다. 또 옆에 매매와 임대차 그러면 초과 보수로 곁어서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복수 용도의 건축물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 상가 60평, 그 다음에 주택은 40평. 미만이면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고요? 아니죠입니다. 주택 외입니다. 2분의 이상이었을 때 주택이겠죠. 이런 문장이 정말 많이 헷갈릴 겁니다. 4번 X.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자,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총 분양 대금액입니다. 전매인데 그러면 중간에 중도금까지만 받고 판 건데 입니다. 총 분양 대금이 아닙니다. 총 맞는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 그게 아니라 거래 당시입니다. 거래 당시. 계산해봐라. 문제도 내본 적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입니다. 계약금 3억인데 3천, 중도금 5천, 프리미엄 2천 그러면 딱 1억까지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총분양금액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매도 매수인도 많이 하니까 조심해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이제 상하수도 시설 이렇게 요일 안 준다는 겁니다. 근데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0.3인가 0.5인가 보셔야 되고요. 근데 90이네요. 90입니다. 70 갖고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게임입니다. 자,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매매입니다. 매매. 예전에 한번 임대차가 나온 적이 있었고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0.9인가 아니면 막 0.8인가 0.6인가 0.5인가 0.4인가 아주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를 매매인데 4억이고요. 근데 조심하실 게 면적을 잘 보시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여기는 90제곱미터인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냈을 때 그랬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한도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잘 보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번에서 이제 90이었을 때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90제곱미터하고 그다음에 85라고 했습니다. 9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85 요율이 다르잖아요. 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주거용의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일은 분명히 알 건데 요일 때문에 나중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니까 얼마입니까? 0.5인가요? 0.4인가요? 0.6인가요? 0.5. 85제곱미터면 여기는 이하면은 0.5%라는 겁니다. 요일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4억이면 그냥 간단합니다. 40만 원 나왔겠네. 5만 곱하면 되겠네. 200 나오겠네. 이건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90제곱미터면은 8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0.5고 그리고 여기는 주택 외. 자, 외면 얼마입니까? 0.9, 0.8도 아닙니다. 매매니까 게임입니다. 0.9%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40만 원 나왔겠네. 9만 곱하면 되겠네. 360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360만 원이고요. 자, 그런 문장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계산은 다 됐는데 넣고서 계산 나중에 답을 못 찾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40만 원 나왔겠다. 5만 곱하면 4, 5, 20. 여기까지 다 알 거라는 겁니다. 자, 200만 원. 자, 200만 원일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이제 90제곱미터와 그리고 85제곱미터를 거리했을 때, 그리고 차이가 얼마냐입니다. 그럼 요걸 빼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빼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얼마 나온가요? 160. 16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 합은 그러면 560일 거고입니다. 160만 원. 자, 그 차이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국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심하게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차이가 얼마라고요? 160이네요. 입니다. 160이 어찌 나왔대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정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나중에 조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